이번 주에는 프로그램 뮤테이션 기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프로그램 뮤테이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해보죠. 프로그램 P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 P를 테스트 T를 가지고 테스트를 수행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테스트 T에 있는 어떤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도 프로그램 P가 실패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가정해보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P가 테스트 T에 있는 어떤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도 실행했을 때 페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프로그램 P는 테스트 T의 어떤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도 다 테스트가 통과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테스트가 통과했다. 그러니까 테스트가 통과했다는 얘기는 달리 말하면 그러니까 테스트 T에 있는 어떤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도 프로그램 P 내에 있는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 뭐 그런 의미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프로그램 P를 P'으로 이제 바꿨다가 어떤 뭔가 변형을 시켜서 변경을 가했어요. 그래서 변경된 프로그램이 P'이라고 할 때 그 P'을 다시 테스트 T에 대해서 수행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페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페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프로그램 P로부터 변형된 P'을 우리는 P의 뮤턴트라고 부릅니다. 뮤턴트라고 하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돌연변이체 또는 변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P에다 변경을 가해서 생긴 P'은 P의 변종 또는 돌연변이체다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테스트 T의 어떤 임의의 테스트 케이스가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프로그램 P에 적용했을 때와 P'에 적용했을 때 그 결과가 다른 그러한 테스트 케이스 T가 존재할 수 있어요. 바로 이럴 때 우리는 테스트 케이스 T는 P와 P'을 구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달리 얘기해서 또 T는 P'을 킬했다라고 또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테스트 T에 어떠한 테스트 케이스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P에다 적용했을 때와 P'에 적용했을 때 결과가 다른 그런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어떤 테스트 케이스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이럴 때 우리는 테스트 T는 P와 P'을 구별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까 이제 킬된 것의 이제 상대적인 개념으로 P'은 이 테스트 프로세스에서 살아있다라고 이제 간주한다는 거죠. 네, 만일 그 프로그램 P의 인풋 도메인에 있는 어떤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 P와 P'을 구별할 수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 바로 우리는 그럴 때 이 P'은 P와 동등하다, 즉 이퀴벌런트하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P에 있는 어떤 인풋 도메인에는 모든 테스트 케이스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P와 P'이 다른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즉 늘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P'은 P와 동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P'이 P와 이퀴벌런트 하지 않은 상황에서 테스트 T에 있는 어떤 테스트 케이스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P'을 P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 케이스가 더 이상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바로 우리는 그럴 때 테스트 T는 불충분한, 그러니까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라고 간주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그 non-equivalent하고 live한 뮤턴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테스터들에게 새로운 테스트 케이스를 더 만들어내서 결과적으로 테스트셋을 향상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떤 프로그램 P가 있고 이 프로그램 P를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트 T가 이제 주어졌다고 할 때 우리는 뮤테이션을 이용한 테스트 충분성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 이제 테스트 충분성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프로그램 P에 대한 그 뮤턴트들의 집합 M을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뮤턴트들을 이제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M1부터 MK까지 K개의 뮤턴트들을 이제 만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각각의 뮤턴트 MI에 대해서 그 테스트 T에 있는 어떤 테스트 케이스를 찾아요.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 T가 어떻게 적용되냐면 그 MI에 적용했을 때와
프로그램에 적용했을 때 그 결과값이 다른 그러한 테스트 케이스 T가 존재한지를 이제 찾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테스트 케이스 T가 존재한다고 하면 그 MI는 이제 킬됐다고 우리가 간주하게 되겠고 더 이상 고려 대상에서 고려하지 않고 배제하게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스텝 2를 적용하고 난 다음에 이제 K1개의 뮤턴트가 킬됐다고 해보죠. 그러니까 전체 아까 K개의 뮤턴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K1개의 뮤턴트가 킬됐다고 해보죠. 그렇다고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전체 K개의 뮤턴트에서 K1이 킬됐으니까 K 빼기 K1 뮤턴트는 이제 살아있는 것이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만약에 K 빼기 K1이 0이다. K 빼기 K1이 0이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즉 K와 K1이 같다는 뜻입니다. 즉 전체 뮤턴트 개수랑 킬된 뮤턴트 개수가 같으니까 뭐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테스트 T는 뮤테이션 관점에서 충분하다라고 테스트 T는 충분한 테스트셋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않고 K 빼기 K1이 0보다 크다. 즉 그 전체 뮤턴트와 이제 그 킬된 뮤턴트를 따졌을 때 킬된 뮤턴트 개수 전체 뮤턴트 개수보다 적다라고 하면 우리는 뮤테이션 스코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뮤테이션 스코어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는데 분모가 이제 K 빼기 2예요. 그래서 K는 전체 뮤턴트 개수가 되는 거고, 여기서 2라고 하는 것은 그 이퀴밸런트한 뮤턴트 개수입니다. 그래서 분모는 전체 뮤턴트에서 이퀴밸런트한 뮤턴트 개수를 이제 뺀 것이 분모가 되겠고, 분자는 뭐가 되냐면 킬된 그 뮤턴트 개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뮤테이션 스코어를 하는 걸 통해서 전체 그 뮤테이션을 이용한 테스트 충분성을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뮤테이션을 이용한 테스트 인핸스먼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뮤테이션을 이용한 테스트 인핸스먼트는 다음과 같은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이제 진행되겠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뮤테이션 스코어를 이제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뮤테이션 스코어 값이 1인 경우에 사실 뮤테이션 스코어 값이 1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뮤테이션 관점에서 테스트셋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테스트셋을 좀 더 인핸스 시키고 싶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뭔가 이제 다른 그러니까 기존의 이 기법과는 다른 기법을 적용하거나 또는 현재 그 뮤턴트들의 집합 가지고는 현재 뮤턴트들의 집합 가지고 이제 뮤테이션 스코어 값이 1이 나왔으니까 현재 이 뮤턴트와 다른 뮤턴트들의 집합을 가지고 적용해서 테스트 T를 인핸스먼트 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면 되겠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뮤테이션 스코어 값이 만약 1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 P와 구별될 수 있는 라이브 뮤턴트가 존재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그 라이브 뮤턴트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구별되어야 할 대상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단계에서는 바로 그런 라이브 뮤턴트들 중에 하나를 우리가 여기서 편의상 M이라고 해보자. 스몰 M. 그래서 이런 스몰 M을 구별하기 위해서 테스트 케이스 T를 이제 설계를 하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가 되겠고요. 그다음 네 번째 단계에서는 그렇게 설계된 테스트 케이스 T를 가지고 M을 구별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구별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른 결국 스몰 M을 구별하기 위한 다른 테스트 케이스 T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노력으로 테스트 케이스 T가 M을 구별한다라고 이제 가정해보죠. 바로 그러한 T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M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다른 라이브 뮤턴트들을 사실은 이 T를 통해서 구별할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 M을 구별할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 T가 우리가 밝혀졌다라고 하면 바로 그러한 테스트 케이스 T를 테스트 T에다가 이제 추가하면 되겠죠. 그래서 추가하고 나서 뮤테이션 스코어를 재차 계산해서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체적으로 테스트 T를 인핸스먼트하는 과정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네, 어떤 테스트 케이스 T가 주어졌는데 이 테스트 케이스 T가 프로그램 P와 그것의 뮤턴트 M을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 케이스 T라고 할 때 이 테스트 케이스 T를 통해서 M과 P를 구별하려고 하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이 테스트 케이스 T를 통해서 M과 P가 구별된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조건이 리처빌리티 특성입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프로그램 P가 어떤 이러한 실행 경로로 이제 구성됐다고 한번 그냥 가정해 보죠. 그것에 대한 뮤턴트 M도 똑같이 이렇게 실행 경로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 P의 이 특정 위치가 변형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해당하는 위치가 이렇게 뭔가 다른 형태로 변형이 됐다고 해보죠. 그런 상황에서 프로그램 P와 M을 구별하려고 하면 테스트 케이스 T를 통해서는 반드시 그 변형된 문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경로를 테스트 케이스 T를 통해서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테스트 케이스 T를 통해서 얘가 이러한 경로를 간다. 이러한 경로를 가면은 변형된 부분을 구별할 수 없겠죠. 그런데 반드시 이렇게 변형된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만 여기 부분이 이렇게 바뀐 것을 구별하려고 하면 이쪽 경로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형된 문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즉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경로를 따라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특성이 리처빌리티 특성이 되겠어요. 두 번째 조건은 스테이트 인펙션이라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변형된 문장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 P의 상태를 SP라고 하고 그 변형된 문장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뮤턴트의 상태를 SM이라고 한다고 하면 SM과 SP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제 그 프로그램 P와 M이 이제 구별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상태가 서로 달라야 된다. 그다음 세 번째는 스테이트 프로포게이션에 대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SM과 SP가 서로 다른 그런 다름이 존재할 때 그런 다름이라고 하는 것이 M의 아웃풋에 M의 그 아웃풋까지 그 디퍼런스 차이가 나는 것, 다름이 전달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전달되어야만 M의 아웃풋과 P의 아웃풋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그러한 어떤 달라진 위에서의 그 컨디션 2에서의 그 스테이트 인펙션에 대한 내용이 즉 여기 M의 아웃풋까지 반드시 전달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서로 이제 그 뮤턴트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프로그램 P와 뮤턴트가 이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밝히는데 반드시 이런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떤 프로그램 P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 P에 대한 뮤턴트 M이 주어졌다고 할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하면 M은 프로그램 P와 이퀴벌런트하다라고 합니다. 그땐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모든 테스트 입력 T에 대해서 프로그램의 결과와 실행 결과와 뮤턴트의 실행 결과 값이 같아. 그러니까 모든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다 그 결과 값이 같아라고 하면은 뮤턴트와 프로그램은 이퀴벌런트하다라고 하는 거죠. 또는 뭐 달린 표현으로 그 모든 입력에 대해서 뮤턴트와 프로그램이 동일하게 행동한다. 동일하게 행동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테스트 케이스 각각의 입력에 대해서 그 결과값이 같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두 개의 그러니까 프로그램과 뮤턴트는 이퀴벌런트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뮤턴트가 그것의 그 페어런트 프로그램 P와 그 이퀴벌런트 하냐 안 하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문제는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얘는 undecidable인 거죠. undecidable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이퀴벌런트 뮤턴트를 찾는 그런 문제들을 완전 자동화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퀴벌런트 뮤턴트들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뭐 결국 프로그램마다 그 이퀴벌런트 뮤턴트의 개수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봤더니 우리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뮤턴트를 제너레이션 한다고 하면 그 제너레이션 된 뮤턴트는 그 페어런트 프로그램과 이퀴벌런트한 개수가 경험적으로 약 5% 정도가 이퀴벌런트한 뮤턴트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뭐 알려져 있어요.
결국 그러한 이퀴밸런트 뮤턴트를 이제 찾는 문제는 결국 자동화가 어렵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해야 되고 결국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뮤테이션을 이용한 에러 디텍션 방법과 또는 에러 디텍션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근데 여기서 잠깐 먼저 얘기해야 될 것이 우리가 사실은 지금까지 그 라이브 뮤턴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드라이브하고 그렇게 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테스트셋을 인핸스먼트 시킨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런 라이브 뮤턴트를 구별하기 위해서 유도된 테스트 케이스라고 하는 것이 사실 프로그램 P에 존재하는 어떤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오류들을 다 밝혀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전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전제는 꼭 그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접근하고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뮤테이션을 이용한 에러 디텍션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다음과 같은 이제 그 foo라고 하는 펑션이 있어요. 이 foo라고 하는 펑션은 x, y를 이제 두 개의 인티저 x, y가 주어지면 그것을 이제 썸을 반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는데 일단 현재는 이제 이 코렉트하지 않은 프로그램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x, y를 입력으로 받아서 실제로는 x 플러스 y를 반환해야 되는데 x 마이너스 y를 반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함수 풀을 두 개의 테스트 케이스, 즉 t1과 t2를 갖는 테스트 t를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수행을 해보죠. 그러면 t1을 적용했을 때는 얘가 1을 반환하게 되겠죠. t2를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과 0이 적용되니까 마이너스 1을 이제 반환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테스트 T에 있는 각각의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적용했을 때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값이 이제 다 반환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대했던 값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더한 썸이 반환돼야 되니까 T1의 경우는 1이 반환돼야 되고 T2의 경우는 이거 더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반환돼야 되니까. 그래서 1과 마이너스 1이 반환돼야 되는데 아까 반환된 값이 1과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어때요? 우리가 기대했던 기대값이 다 나온 거죠. 그래서 얘는 테스트 T에 있는 각각의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foo라고 하는 함수를 돌려봤더니 수행해봤더니 얘는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완벽하게 동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그러면 뮤테이션을 이용해서 테스트 T의 충분성을 평가해 보도록 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앞에 그 함수 f로부터 3개의 뮤턴트를 다음과 같이 생성했다고 해보죠. 그래서 여기서 뮤턴트 M1은 앞에 그 f에서 마이너스 9를 플러스 9로 즉 마이너스 오퍼레이터 플러스 오퍼레이터로 이제 바꾼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M2는 어떻게 돼요? 그 x 빼기 y에서 y가 0으로 바뀐 것이 되겠고 그 M3는 x 빼기 y에서 x가 0으로 이렇게 바뀐 그런 형태가 되겠죠. 예, 그럼 각각의 뮤턴트들을 테스트 T에 있는 각각의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이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죠. 보통 이렇게 실행시킬 때는 뮤턴트가 구별될 때까지 하거나 모든 테스트 케이스를 소진할 때까지 이제 반복해서 실행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테스트 T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앞에서의 그 뮤턴트들을 제가 이렇게 복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후 함수를 아까 실행시켰을 때 결과는 아까 봤었죠. 1과 마이너스 1인 거. 그럼 요 데이터를 뮤턴트 1에 적용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1과 0, 마이너스 1, 0 적용하니까 1,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M2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똑같이 1, 마이너스 1이 나오죠. M3에 적용하면 0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이 오리지널 푸와 결과값이 다른 뮤턴트는 뭐가 되겠어요? M3 뮤턴트가 이제 그 결과값이 다르죠. 그래서 얘는 M3 뮤턴트는 킬된 뮤턴트가 되겠지만 M1 뮤턴트와 M2 뮤턴트는 그 푸와 결과값이 같기 때문에 여전히 라이브 살아있는 뮤턴트가 되겠습니다. 네, 앞에 그 3개의 뮤턴트를 수행하고 난 다음에
두 개는 라이브하고 하나는 이제 구별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뮤테이션 스코어를 계산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 라이브 뮤턴트 중에서 이퀴벌런트한 애가 있는지를 이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질문에 답을 해보고 뮤테이션 스코어를 계산해 보도록 하죠. 두 개의 라이브 뮤턴트 중에서 후랑 이퀴벌런트한 게 있느냐라고 했어요. 얘가 이제 오리지널 프로그램 P, 즉 후예요. 얘랑 뮤턴트 M1, 뮤턴트 M2에 보면 이퀴벌런트 한가요? 얘는 x-y이고 얘는 x 플러스 y, 얘는 x 빼기 제로니까 이퀴벌런트 한 것이 있어요? 이퀴벌런트 한 것이 없죠. 노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뮤테이션 스코어를 계산할 수 있겠죠? 뮤테이션 스코어는 어떻게 돼요? 전체 뮤턴트 개수 3개에서 이퀴벌런트한 뮤턴트가 없었죠. 0개 분의 킬된, 즉 구별된 뮤턴트 개수가 하나니까 얘는 3분의 1 해서 0.33이 뭐가 돼요? 뮤테이션 스코어 M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뮤테이션 스코어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에서의 그 두 개의 라이브 뮤턴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M1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M1과 후 함수를 구별하기 위한 이제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준비하려고 하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앞에서 그 뮤턴트를 구별하기 위해서 만족해야 할 조건 이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리처빌리티, 두 번째가 스테이트 인펙션, 세 번째가 스테이트 프로포게이션인데 그 두 번째 스테이트 인펙션의 개념에서는 어떤 뮤테이티드 스테이트먼트가 실행되고 난 다음에 뮤턴트의 상태와 프로그램의 상태가 서로 달라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적용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 후 함수에서의 그러니까 후 함수에서 스테이트먼트는 x-y였어요. 그 다음에 뮤턴트 M1에서의 그 뮤테이티드 스테이트먼트는 x 플러스 y였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y가 0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y가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준비하면 y가 0이 아니니까 x는 1, y는 1 이런 테스트 케이스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후 함수를 테스트 케이스 T3를 가지고 실행시키면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후 함수에서는 x 빼기 y를 계산하니까 T3에 x가 1, y가 1이니까 후 함수를 적용하면 후 함수를 테스트 케이스 T3를 이제 가지고 실행하면 0이 나오겠죠. 근데 뭐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리퀘어먼트는 뭐였어요? 그 두 개의 인티저를 더하는 썸을 한 다음에 반환하는 것이 리퀘어먼트였으니까 그 두 개의 입력을 썸을 하면 실제로 푸는 2가 나와야 되죠. 근데 2가 나와야 되는데 0이 나오니까 뭐예요? 그래서 오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 T3는 그 M1과 푸를 구별해주는 그런 테스트 케이스이자 동시에 오류를 발견해주는 그런 테스트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1번 문제는 그 앞에서처럼 M1과 풀을 구별해주는 어떤 테스트 케이스도 그 오류를 다 발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뭐였어요? 즉, Y가 0이 아닌 그런 Y가 0이 아닌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실행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Y가 0이 아닌 경우에 X 플러스 Y와 X 마이너스 Y 하면은 y가 0이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값이 같지 않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건 다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러를 발견할 수 있느냐? 답은 yes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M2를 구별하게 하는 어떤 테스트 케이스의 경우에서도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M2를 구별하기 전에 앞에서랑 이제 마찬가지로 따져보면 되겠죠. 푸에서는 x 빼기 y라고 하는 스테이트먼트가 있었고 M2에서는 얘를 뭐죠? 뮤테이티드 스테이트먼트가 뭐였어요? x 빼기 제로였죠. 이것이 달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달라야 된다는 것은 결국 y가 0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y가 0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1번 문제에서의 그 조건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1번 문제에서는 결국 M1과 2를 구별해주는 모든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는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Y가 0이 아닌 그 조건이 같으니까 M2를 구별해주는 모든 테스트 케이스가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느냐? 답은 Yes가 되겠죠. 네, 지금까지 뮤테이션을 이용한 에러 디텍션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뮤턴트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스펙 S가 주어졌고 그 스펙 S를 만족해야 하는 테스트 대상 프로그램 P가 있다고 해보죠. 그 다음에 이 P의 인풋 도메인을 우리가 D라고 표시해 봅시다. 이 D는 스펙 S로부터 유도된 프로그램 P의 인풋 도메인이 되겠어요. 그다음 프로그램 P의 커렉트 버전을 우리가 PC라고 표시해 보죠. 그럴 때 첫 번째 그 종류인 에러 리빌링 뮤턴트 M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에러 리빌링 뮤턴트라고 하는 것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즉, 프로그램 P와 구별될 수 있는 뮤턴트 M이 있을 때 그 P와 M을 구별하도록 하는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모든 테스트 케이스 T에 대해서 그 T를 프로그램에 적용했을 때랑 커렉트 버전에 적용했을 때 그 값이 다른 바로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뮤턴트를 우리는 에러 리빌링 뮤턴트라고 한다는 거죠. 즉, 프로그램 P와 이 뮤턴트 M이 구별되도록 하는 그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테스트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P와 커렉트 버전의 결과도 다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M을 통해서 프로그램 P가 커렉트 버전과 다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즉, 이 조건을 만족하는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이러한 조건이 만족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뮤턴트 M을 우리는 에러를 발견할 수 있는 뮤턴트다라고 해서 에러 리빌링 뮤턴트다라고 부르는 거죠. 이때 사용된 테스트 케이스 T는 에러 리빌링 테스트 케이스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종류는 에러 힌팅 뮤턴트가 되겠어요. 에러 힌팅 뮤턴트는 뮤턴트 M이 프로그램 P랑 이퀴벌런트예요. P랑 이퀴벌런트 하니까 즉 뮤턴트 M이 프로그램 P랑 구별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뮤턴트 M이 커렉트 버전과는 다르더라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 되겠어요? M은 방금 전에 프로그램 P랑 이퀴벌런트 하자고 했는데 그 M이 커렉트 버전과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는 뭔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 프로그램 P는 커렉트 버전 PC랑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뮤턴트를 통해서 뮤턴트는 프로그램 P랑 구별되지 않는 뮤턴트지만 그 뮤턴트를 통해서 P가 PC랑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는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뮤턴트 M은 프로그램 P에 에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뮤턴트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Reliability Indicating Mutant M이 되겠어요. 이 경우는 어떤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프로그램 P와 뮤턴트가 구별돼요. 즉, 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뮤턴트가 프로그램과 구별되지만 그런 구별되는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프로그램 P에 적용하고 커렉트 버전에 적용했을 때 그 결과가 다르지 않은 같은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첫 번째 에러 리빌링 뮤턴트랑 비교해 보면 어떤 면 차이가 있어요. 에러 리빌링 뮤턴트의 경우는 그 프로그램과 뮤턴트가 구별되는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는 모든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의 그 실행 결과값과 커렉트 버전의 실행 결과값이 달라요. 그래서 프로그램 P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는 뮤턴트가 프로그램과는 구별되지만 그러한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프로그램 P에 적용했을 때랑 커렉트 버전에 적용했을 때 그 값이 다르지는 않더라라는 거니까 결국 이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는 오류를 밝혀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오류를 밝혀낼 수 없다는 측면에서 그냥 에러 리빌링과는 이제 구별돼서 Reliability Indicating Mutant라고 부른다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이 제출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죠. 우리가 앞에 예제에서 살펴봤던 그 M1 있죠? 여기 카피해놨어요. 이 M1이 에러 리빌링 뮤턴트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에러 리빌링 뮤턴트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답을 yes와 no로 할 것이 아니라 yes이면 왜 그것이 그 에라 리빌링 뮤턴트인지를 보여야 되겠고요. 거꾸로 no일 때는 또 왜 그것이 에라 리빌링 뮤턴트가 아닌지를 보여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M2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똑같이 그 왜 에라 리빌링 뮤턴트인지 또는 왜 에라 리빌링 뮤턴트가 아닌지를 보이는 그런 내용이 이제 과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이제 커렉트한 버전이 있어요. 얘는 두 개의 정수 xy를 입력으로 받아서 x가 y보다 작으면 그래서 p가 1로 계산되고 그렇지 않으면 p가 마이너스 1이 계산돼서 결과적으로 즉 그 x 플러스 p 곱하기 y니까 x가 y보다 작은 요 상황에서는 x 플러스 y를 반환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x가 y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x 마이너스 y를 계산해서 반환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correct 버전에 대해서 여기서 오류를 갖는 테스트 대상 프로그램은 else 부분이 빠져 있어요. 즉, 이 else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else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정수 xy를 입력을 받아서 그 x가 y보다 작은 그 상황에서는 p가 1이 돼요. 그래서 p가 1이 돼서 x 플러스 y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똑같은데 x가 y보다 작지 않은, 즉 x가 y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일 때는 p가 0이기 때문에 결국 그 x가 y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일 때는 x 플러스 0 곱하기 y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x만 반환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테스트 대상 프로그램의 오류를 밝힐 수 있는 그 뮤턴트 m을 하나를 이제 제시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어요. 즉, 이때 m은 에라 리빌링 뮤턴트를 여러분들이 이제 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에라 리빌링 뮤턴트를 제시하는 것이 문제가 하나 되겠고, 바로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 2에 대한 그 디시전 커버리지 관점에서 충분한 테스트 케이스 T를 여러분들이 제안하고 그 T가 그 오류를 밝혀낼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이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그 연습 문제에 대한 그 답으로 에라 리빌링 뮤턴트 M을 이와 같이 이제 제시해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뮤턴트가 에라 리빌링 뮤턴트인지 우리가 한번 보여보도록 하죠. 에라 리빌링 뮤턴트의 정의에서는 어땠어요? 프로그램 P와 뮤턴트 M을 구별해 주도록 하는 그것을 만족하는 모든 T에 대해서 그 T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그 T를 적용했을 때랑 커렉트 버전에 적용했을 때의 값이 다르면 바로 그러한 뮤턴트 M이 에라 리빌링 뮤턴트라고 했었죠. 그러면 그러한 개념을 여기서 적용해 보도록 하죠. 이 프로그램 P와 뮤턴트 M이 다른 그러한 경우를 볼까요? 어떤 경우가 있죠? 그래서 X가 Y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코드가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전혀 이제 다르지 않죠. 그러면 그 프로그램 P와 뮤턴트가 달라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즉, X가 Y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인 거죠. X가 Y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프로그램에서는 P 값이 0이 되겠고, 뮤턴트에서는 P 값이 1이 돼요. 그렇죠? 여기 보면 P를 1로 했으니까, P가 1입니다. 따라서, 그, X가 Y보다 크거나 같을 때 테스트 대상 프로그램에서는 얘가 반환값이 즉 x를 리턴하게 되겠고 여기 뮤턴트에서는 p가 1이니까 x 플러스 y를 반환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즉 x가 y보다 큰 이 상황에서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는 프로그램과 뮤턴트가 분명하게 구별되는 거죠. 여기서는 p가 0인
있고 여기서는 P가 1이니까 구별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일 때 그래서 여기서 결과값이 x고 여기는 x 플러스 y니까 이렇게 결과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러한 조건을 만족한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이 P의 결과와 correct 버전의 결과가 다르냐 볼까요? x가 y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상황이면 이 else 쪽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P는 마이너스 1이에요. P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계산하면 x 빼기 y 요 값을 계산해서 반환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x가 y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에서는 테스트 대상 프로그램일 때는 P가 0이고 뮤턴트에서는 P가 1이고 코렉트 버전 PC에서는 P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함수를 수행한 결과는 P에서는 X를 반환하게 되겠고 그 뮤턴트에서는 X 플러스 Y를 반환하게 되겠고 코렉트 버전에서 X 마이너스 Y를 반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기 봤던 대로 프로그램과 뮤턴트를 구별해주게 하는 모든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의 결과값과 코렉트 버전의 결과값이 다르면 프로그램의 결과값과 코렉트 버전의 결과가 다르면 이 뮤턴트 M은 뭐예요? 바로 에러 리빌링 뮤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M이 에러 리빌링 뮤턴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그 푸에 대해서 디시전 커버리지 관점에서 충분한 테스트 케이스를 준비하고 그런 테스트 케이스가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지를 보여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우는 correct 프로그램에서 여기 x가 y보다 작다라고 하는 디시전이 있어요. 이 디시전을 true로 하는 거와 디시전을 false로 하는 것을 만족하도록 테스트 케이스를 뽑으면 되겠죠. 그래서 디시전을 true로 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x가 2, y가 3 이런 식으로 뽑고요. 요 디시전을 false로 하는 그러면 x가 3, y가 2 이런 식으로 뽑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요 테스트 케이스를 각각 집어넣어 보면 correct 프로그램에서는 x가 2, y가 3일 때는 f의 값이 뭐가 돼요? 반환 값이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어디 좀 적을까요? f의 t1을 적용하면 얘가 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의 t2를 적용하면 얘는 뭐가 돼요? x가 크고 y가 작으니까 3 빼기 2 해서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5, 1이 되는데 여기 그 테스트 대상 프로그램을 우리가 그냥 푸 다시라고 해볼까요? 그래서 푸 프라임이라고 해보죠. 푸 프라임에 t1을 적용하면 뭐가 나와요? t1을 적용하면 x가 y보다 작으니까 이때는 5가 나와요. 그 다음에 푸 프라임에 t2를 적용하면 뭐가 나오죠? 이때는 p 값이 0이어서 x만 반환하니까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5, 3, 얘는 5, 1이니까 결과가 다르죠. 그래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느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그 에러 리빌링 뮤턴트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다음 그 어떤 뮤턴트가 에러 리빌링 뮤턴트인지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시험 볼 때도 아마 답을 잘 쓰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아까 그 부과됐던 과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마치겠습니다.